와인 채널. 일단 와인 하면 포도로 만든 술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포도가 산소와 만나면서 알코올로 변해서 만들어진 술이 바로 와인이에요. 포도는요, 품종 자체가 진짜 수천 가지래요. 과일로 먹는 것보다 좀 더 알맹이가 작고, 그리고 당분이 많은 그런 게 튼실튼실한 것들, 그런 것들로만 해가지고 와인을 만든다고 해요.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주류예요. 그래서 양조주에 들어갑니다. 양조주란 곡물이라든지 또는 이런 과일 같은 것들로 해가지고 발효시켜서 만든 술을 양조주라고 하는데, 화학적인 뭐 이런 것들이 첨가되지 않은 그런 술이다. 와인을 왜 마실까요? 예전에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술은 그냥 무조건 많이 마셔야 돼, 진짜 부어라 마셔라, 이거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의 20대 30대 친구들은요, 특히나 20대 친구들은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미하면서 마셔요. 천천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들 대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대를 겨냥한 와인바들이 굉장히 번화한 곳에 많이 있잖아요. 아마도 그런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와인이 가장 좋은 와인이래요. 나는 신맛을 좋아해. 그럼 신맛 나는 와인을 사다 드시면 되는 거고, 나는 약간 이렇게 떡떠름하면서 혀를 쫙 조이는 걸 좋아해. 그런 맛 나는 와인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시원하게 이렇게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약간 목을 좀 축축하게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스파클링 와인이 좋아. 기포도 터지면서 재밌거든? 그런 와인 드시면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담가 먹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약 6, 7천 년 전이라고 해요. 메소포타미아 시대 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인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포도에 대한 기록도 그렇고 와인에 대한 기록도 굉장히 찾기가 어렵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추정하는 건 성경책이라든지 그리스 신화에서 와인이 항상 등장하죠. 뭐 제사를 한다든지 뭐 예식 같은 걸 한다든지 뭐 있잖아요. 예, 이집트 시대 때는요, 귀족들만 와인을 섭취, 노예들은 맥주를 섭취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집트 이때부터 생산 연도, 이름, 주소 이런 것들을 남겨놨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와인이 산업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소금이 화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 와인 자체도 사고 팔고 하면서 약간 화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로마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와인이 날개를 달기 시작합니다. 날개를. 기독교가 전파됐던 나라에는 무조건 포도나무를 심었고 와인이 재배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웃긴 이야기로 키스 문화가 이때 생겨났대요. 와인 때문에. 로마 시대 때 여자들도 와인을 마시긴 했으나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한 거를 남자들이 너무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일하고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와이프가 와인을 마셨나 마시지 않았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입맞춤을 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 때는 정벌 때문에 군수품으로 많이 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와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취제 역할도 하고 또 소독제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사기를 좀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로마가 그렇게 정벌을 많이 할 수 있었던, 넓은 면적의 토지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와인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싶어요. 뭐 제 생각입니다. 자, 중세로 넘어오면서 수도원에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17세기로 넘어오면서 유리병에 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코르크 마개가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19세기로 가면서 필록세라, 이 필록세라는 포도나무 뿌리 진드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포도나무는 필록세라가 붙어 있어도 건강한 거죠.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접붙이기를 합니다. 유럽에 있는 포도 품종과 접붙이기를 한 거죠. 필록세라의 강한 품종이 또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9세기 이후로 들어오면서 와인은 식품이 아닌 기호식품으로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와인에 대한 역사를 좀 알고 계시면 와인이 더 재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먹고 있는 와인, 정말 인류와 함께 해왔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수시설이 굉장히 발달했지만 예전에는 그런 기술들이 없어서 물 자체에 석회질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마실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와인을 많이
식수 대신으로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고기는 약간 기름지고 그리고 수분감도 별로 없고 단백질이 많죠. 그래서 입을 좀 더 헹구는 용도 또는 고기랑 같이 와인을 씹으면서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한 용도. 여기에다가 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라 있잖아요. 그리고 단빵도 많고 굉장히 건조한 빵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먹다 보면은 좀 목이 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와인을 식수처럼 마셨다고 해요. 와인은 향도 가득하고 맛도 다양하지만 일단 여러 가지 음식과 어울렸을 때, 같이 마셨을 때, 같이 먹었을 때 그 풍미가 훨씬 더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맛있게 음식을 먹는 첫 번째 방법은 와인과 함께 하는 거. 로마가 세계 정벌에 나섰을 때 땅덩어리 하나하나씩 막 넓혀갔을 때도 그랬었고, 중세시대 때 전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에게 무조건 보급이 됐던 건 바로 와인. 소독제와 마취제의 역할도 당연히 했을 뿐더러 으쌰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사계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술을 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안주를 조금씩 먹었다면 요즘에는 닭발 먹기 위해서 어울리는 소주를 찾고, 뭐 치킨을 먹기 위해서 어울리는 맥주를 찾고,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 와인을 마셨다. 예전에는 식수 대용으로 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코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과음하시는 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와인 채널. 일단 와인 하면 포도로 만든 술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포도가 산소와 만나면서 알코올로 변해서 만들어진 술이 바로 와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와인 하면은 영어권에서는 와인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비노, 프랑스어, 그러니까 불란서어로는 뱅, 독일어로는 비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와인 말고도 뱅이라든지 비노라든지 그리고 바인이라는 명칭을 쓰는구나, 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은 게, 번화한 거리라든지 아니면 와인바 같은 데 가면 간판에 비노 또는 뱅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경우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이때 좀 아는 체 하실 수 있겠죠? 와인에 대한 각국의 명칭 정도는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고요. 와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주류예요. 그래서 양조주에 들어갑니다. 양조주란 곡물이라든지 또는 이런 과일 같은 것들로 해가지고 발효시켜서 만든 술을 양조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맥주, 보리를 발효시켜서 만들었죠. 여기에 막걸리, 쌀을 쪄서 발효시켜서 만들었죠. 청주도 마찬가지죠. 쌀을 쪄서 만들었죠. 그래서 청주는 쌀을 쪄서 발효시키면 그 윗부분에 맑은 부분을 청주라고 보시면 되고, 밑부분에 약간 가라앉아 있는 이 부분을 바로 막걸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양조주 중에 하나가 바로 와인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정말 같이 진화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술이 바로 와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포도로 와인을 만들었나 싶으시죠?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과도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잖아요. 포도는요 품종 자체가 진짜 수천 가지래요. 과일로 먹는 것보다 좀 더 알맹이가 작고 그리고 당분이 많은 그런 게 튼실튼실한 것들, 그런 것들로만 해가지고 와인을 만든다고 해요. 물론 집에서 우리 흔히 먹는 포도, 아니면 머루포도, 아니면 뭐 거복 뭐 이런 걸로 해서 술을 담가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와인이라고 불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와인은 집에서 평상시에 먹던 과일로 만든 그런 와인이 아니라 정말 와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을 와인이라고 불릴 거예요. 와인에는 물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도 이게 항상 궁금했었어요. 근데 와인에는요,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 자체가 산소 공기와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분이 무려 85%나 되고요. 여기에 알코올 정도는 약 1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무기질, 비타민 이런 영양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인은 굉장히 자연 내에서 온 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화학적인 이런 것들이 첨가되지 않은 그런 술이다, 그런 음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와인 채널? 아니, 와인이 그런 거였구나. 와인은
물도 안 들어가고 공기랑 접촉해서 만들어지는 게 와인이다. 그럼 살짝 더 들어가 볼까요? 공기랑 만나는 게 포도 과육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포도 껍질, 과육, 그리고 씨까지 있습니다. 근데 포도 껍질에는요, 효모가 붙어 있대요. 그리고 포도 과육에는 그 안에는 과당이 있대요. 근데 효모가 산소랑 같이 만나면서 과당을 막 먹어치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어 한대요. 그러면서 알코올로 변하는데, 과당이 모두 다 알코올로 변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알코올로 변하면 남는 부분은 포도 그 와인의 단맛에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 껍질과 포도 씨에는 타닌과 그리고 색소, 그러니까 붉은빛을 주는 것과 타닌의 떡다름한 이런 맛, 그 다음에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타닌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느 시점에 씨와 껍질을 빼내느냐, 으깨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와인에 대한 색, 그리고 맛, 향에 아주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와인이 이런 술이구나 라는 게 완전 쉽게 인식이 딱 되시죠. 그래서 와인 같은 경우에는 맛이 평이하지 않잖아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품종으로 또 매년 어떻게 뭐 강수량이라든지 일조량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양조 방법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와인 채널! 와인을 왜 마실까요? 예전에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술은 그냥 무조건 많이 마셔야 돼. 진짜 부어라 마셔라 이거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의 20대, 30대 친구들은요, 특히나 20대 친구들은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미하면서 마셔요. 천천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들 대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대를 겨냥한 와인바들이 굉장히 번화한 곳에 많이 있잖아요. 아마도 그런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와인은 뭘까요? 나 이왕 와인 마시는데 가장 좋은 와인 먹고 싶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와인이 가장 좋은 와인이래요. 나는 신맛을 좋아해. 그럼 신맛 나는 와인을 찾아 드시면 되는 거고, 나는 약간 이렇게 떡떠름하면서 혀를 쫙 조이는 걸 좋아해. 그런 맛 나는 와인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시원하게 이렇게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약간 목을 좀 축축하게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스파클링 와인이 좋아. 기포도 터지면서 재밌거든? 그런 와인 드시면 되는 거예요. 와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와인이 가장 좋은 와인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와인과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뭘까요? 뭐든 빨리 친해지려면 방법은 딱 하나죠. 자주 보든지 자주 공부하든지 맨날 끼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와인도 가장 빨리 친해지는 방법은 다양하게 정말 많이 자주 마셔보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행복이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와인의 맛도 가격순 또는 라벨순, 빈티지순 이런 거 아닙니다. 내 입맛에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이 그래도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한테 맞는 와인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다양하게 정말 많이 마셔보는 방법이 최고라는 거. 아마 와인 공부하시면 입에 침이 쫙 고이실 거예요. 재밌으시죠? 와인 쉽습니다. 일단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가볍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와인 채널? 일단 와인 하면 포도로 만든 술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포도가 산소와 만나면서 알코올로 변해서 만들어진 술이 바로 와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와인 하면은 영어권에서는 와인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비노, 그러니까 프랑스어로는 뱅, 독일어로는 비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와인 말고도 뱅이라든지 비노라든지 그리고 바인이라는 명칭을 쓰는구나,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은 게, 번화한 거리라든지 아니면 와인바 같은 데 가면 간판에 비노 또는 뱅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경우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이때 좀 아는 체 하실 수 있겠죠? 와인에 대한 각국의 명칭 정도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고요. 와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주류예요. 그래서 양조주에 들어갑니다.
양조주란 곡물이라든지 또는 이런 과일 같은 것들로 해가지고 발효시켜서 만든 술을 양조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맥주, 보리를 발효시켜서 만들었죠. 여기에 막걸리, 쌀을 쪄서 발효시켜서 만들었죠. 청주도 마찬가지죠. 쌀을 쪄서 만들었죠. 그래서 청주는 쌀을 쪄서 발효시키면 그 윗부분에 맑은 부분을 청주라고 보시면 되고, 밑부분에 약간 가라앉아 있는 이 부분을 바로 막걸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양조주 중에 하나가 바로 와인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정말 같이 진화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술이 바로 와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포도로 와인을 만들었나 싶으시죠?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과도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잖아요. 포도나무는요, 포도는요, 품종 자체가 진짜 수천 가지래요. 과일로 먹는 것보다 좀 더 알맹이가 작고, 그리고 당분이 많은 그런 게 튼실튼실한 것들, 그런 것들로만 해가지고 와인을 만든다고 해요. 물론 집에서 우리 흔히 먹는 포도, 아니면 머루포도, 아니면 뭐 거봉, 뭐 이런 걸로 해서 술을 담가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와인이라고 불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와인은 집에서 평상시에 먹던 과일로 만든 그런 와인이 아니라 정말 와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포도 품종으로 만든 와인을 와인이라고 불릴 거예요. 와인에는 물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도 이게 항상 궁금했었어요. 근데 와인에는요,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 자체가 산소 분비와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분이 무려 85%나 되고요. 여기에 알코올 정도는 약 1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무기질, 뭐 비타민 이런 영양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인은 굉장히 자연 내에서 온 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화학적인 뭐 이런 것들이 첨가되지 않은 그런 술이다, 그런 음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와인 채널? 아니, 와인이 그런 거였구나. 와인은 물도 안 들어가고 공기랑 접촉해서 만들어지는 게 와인이다. 그럼 살짝 더 들어가 볼까요? 공기랑 만나는 게 포도 과육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포도 껍질, 과육, 그리고 씨까지 있습니다. 근데 포도 껍질에는요, 효모가 붙어 있대요. 그리고 포도 과육에는 그 안에는 과당이 있대요. 근데 효모가 산소랑 같이 만나면서 과당을 막 먹어치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어 한대요. 그러면서 알코올로 변하는데, 과당이 모두 다 알코올로 변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알코올로 변하면 남는 부분은 포도 그 와인의 단맛에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 껍질과 포도 씨에는 타닌과 그리고 색소, 그러니까 붉은 빛을 주는 것과 타닌은 떡떠름한 이런 맛, 그 다음에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타닌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느 시점에 씨와 껍질을 빼내느냐, 으깨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와인에 대한 색, 그리고 맛, 향에 아주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와인이 이런 술이구나 라는 게 완전 쉽게 인식이 딱 되시죠. 그래서 와인 같은 경우에는 맛이 평이하지 않잖아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품종으로 또 매년 어떻게 뭐 강수량이라든지 일조량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양조 방법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와인 채널! 와인을 왜 마실까요? 예전에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술은 그냥 무조건 많이 마셔야 돼, 진짜 부어라 마셔라, 이거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의 20대, 30대 친구들은요, 특히나 20대 친구들은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미하면서 마셔요. 천천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들 대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대를 겨냥한 와인바들이 굉장히 번화한 곳에 많이 있잖아요. 아마도 그런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와인은 뭘까요? 나 이왕 와인 마시는데 가장 좋은 와인 먹고 싶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와인이 가장 좋은 와인이래요. 나는 신맛을 좋아해. 그럼 신맛 나는 와인을 사다 드시면 되는 거고, 나는 약간 이렇게 떡떠름하면서 혀를 쫙 조이는 걸 좋아해. 그런 맛 나는 와인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시원하게 이렇게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약간 목을 좀 축축하게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스파클링 와인이 좋아. 기포도 터지면서 재밌거든? 그런 와인 드시면 되는 거예요. 와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와인이 가장 좋은 와인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와인과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뭘까요? 뭐든 빨리 친해지려면 방법은 딱 하나죠. 자주 보든지 자주 공부하든지 맨날 끼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와인도 가장 빨리 친해지는 방법은 다양하게 정말 많이 자주 마셔보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행복이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와인의 맛도 가격순 또는 라벨순, 빈티지순 이런 거 아닙니다. 내 입맛에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이 그래도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한테 맞는 와인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다양하게 정말 많이 마셔보는 방법이 최고라는 거. 아마 와인 공부하시면 입에 침이 쫙 고이실 거예요. 재밌으시죠? 와인 쉽습니다. 일단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가볍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와인 채널 나 오늘 밤은 와인이 생각나요. 와인이 생각나는 밤 오늘입니다. 저는 와인이 매일 밤 생각나는 것 같아요. 특히 예전에 그 소주나 맥주를 막 부어라 마셔라 했을 때보다 이렇게 와인 한 잔 마셨을 때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얘기는 와인에 대한 역사예요. 제가 와인을 처음 공부하려고 책을 샀을 때 보통 그 책에는 와인에 대한 뭐 품종이라든지 와인을 뭐 어떻게 먹어야 된다라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 기술에 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읽다 보면 너무 어려운 거야. 왜냐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기억이 안 남아. 아시죠? 다 외래어로 돼 있고 막 하니까 읽더라도 내가 암기를 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와인을 약간 공부할까 하다가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완전 푹 빠지게 되고 공부를 진짜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한 게 와인에 대한 역사를 알고 나서부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인류 탄생이 언제쯤인지? 역사학자들은 약 200만 년 전이라고 추정을 한대요. 그런데 인류 탄생보다도 훨씬 전에 태어났던 게 있어요.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인류 탄생하기도 전 700만 년 전이라고 추정한대요. 대단하죠. 누가 먹질 않아도 혼자 열렸다 떨어졌다 반복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있나?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포도나무를 심겠다. 자, 그렇다면 포도주를 담가 먹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약 6,7,000년 전이라고 해요. 메소포타미아 시대 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와인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포도에 대한 기록도 그렇고 와인에 대한 기록도 굉장히 찾기가 어렵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추정하는 건 성경책이라든지 그리스 신화에서 와인이 항상 등장하죠. 뭐 제사를 한다든지 뭐 예식 같은 걸 한다든지 뭐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할 때 와인을 이제 마셨다라는 그런 스토리들을 이제 역추적해서 알아봤더니 이제 그 정도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메소포타미아로 들어와서 보면 와인만 생겨났던 게 아니라 맥주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인은 포도의 그 과당이 산소랑 만나면서 알코올로 변하는 거지만 맥주는 보리에 있는 그 포도당이 산소랑 만나면서 알코올로 변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와 같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맥주는 맛이 좀 단순한 반면에 와인은 맛이 너무너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와인이 지금까지 굉장히 아름다운 술 그리고 대단한 술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메소포타미아를 지나서 이집트 시대로 옵니다. 이집트 시대 때는요, 귀족들만 와인을 섭취, 노예들은 맥주를 섭취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집트 이때부터 생산 연도, 이름, 주소 이런 것들을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아리마다 다 그런 것들을 토기에다가 다 해서 그런 것들 이제 숙성시켰던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고대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와인이 산업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소금이 화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 와인 자체도 사고 팔고 하면서 아까 화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제 정벌이 들어가잖아요. 영토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이탈리아라든지 남부 프랑스, 스페인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수처럼 와인에다가 물을 타서 마시는 그런 문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수질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그 암포라라는 그 양쪽에 손잡이 할 수 있는 이렇게 큰 톡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물이랑 섞어서 마셨다고 하고요. 노예들은 와인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찌꺼기 있잖아요. 찌꺼기에다가 물을 부어서 엷게 나오는 그 와인을 가지고 마셨다고 합니다. 와인 채널 로마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와인이 날개를 달기 시작합니다. 날개를. 로마 때 그 정벌했던 규모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기독교가 전파됐던 나라에는 무조건 포도나무를 심었고 와인이 재배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날개를 달고 날아다녔고 1인당 와인을 섭취할 수 있었던 게 0.5리터 정도씩은 무조건 사람들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젖은 음식에서 빵으로 주식이 옮겨가면서, 빵 같은 경우에는 목이 자꾸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와인을 자꾸 섭취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와인 생산량이 늘 수밖에 없었고, 되게 웃긴 이야기로 키스 문화가 이때 생겨났대요. 와인 때문에. 로마 시대 때 여자들도 와인을 마시긴 했으나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는 거를 남자들이 너무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일하고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와이프가 와인을 마셨나 마시지 않았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입맞춤을 했다고 합니다. 웃기죠? 웃기죠? 진짜 그랬을까? 똑똑한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요, 생산과 판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와인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로마 때는 정벌 때문에 군수품으로 많이 쓰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와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취제 역할도 하고 또 소독제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사기를 좀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로마가 그렇게 정벌을 많이 할 수 있었던, 넓은 면적의 토지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와인의 역할 크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자, 중세로 넘어오면서 수도원에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카톨릭에서 미사 가면은 요만한 밀빵, 밀떡 같은 거 가지고 해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고, 또 와인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라고 해서 하는 의식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인이 이제 굉장히 이제 진한 피 색깔이랑 닮았으니까 그래서 와인을 생산해 내기도 했지만 별다른 이익을 창출해낼 수 없는 곳이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익 창출을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이익을 올리는, 그래서 수도원을 좀 많이 짓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파를 위해서 그 역할로 수도원. 그래서 이때 이 중세 시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중세 시대 때 포트와인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 세계사 시간에 100년 전쟁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영국이 와인을 수입해 올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다 발이 잘린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까지 가가지고 와인을 수입을 해오는데 오다 보니까 상해 와인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와인에다가 브랜디를 섞습니다. 꼬냑이라든지 위스키를 섞어서 알코올 도수를 높였더니 와인이 좀 더 오랜 기간 상하지 않고 오더라. 그리고 맛있더라. 요렇게 해서 포트와인이 생겨났고요. 그때부터 해서 주정 강화 와인 해가지고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정도 나오죠. 포트와인은 포트와인 파트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와인 채널 17세기로 넘어오면서 유리병에 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코르크 마개가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샴페인이 만들어지면서 코르크 마개가 본격적으로 생겨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래 이집트나 그 시대 때도요, 그 진흙으로 만든 토기에다가 코르크 마개 같은 걸 씌우고 또 옆에다가 그 점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새어나가지 않게 했다라고 해요. 근데 유리병에다가 알맞은 그 코르크 마개를 발명을 해낸 시기는 바로 17세기다. 19세기로 가면서 진짜 이 와인에 대해서 한 획을 긋게 됩니다. 필록세라. 이 필록세라는 포도나무 뿌리 진드기예요. 그러니까 이 필록세라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다 말라 죽는 거죠. 근데 유럽 전 지역에 퍼진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포도나무는 필록세라가 붙어 있어도 건강한 거죠.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접붙이기를 합니다. 미국 포도 품종 뿌리를 잘라서 유럽에 있는 포도 품종과 접붙이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필록사라의 강한 품종이 또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필록세라가 칠레까지는 침범을 못했대요. 안데스 산맥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만들어지고 있는 칠레의 와인이 유럽 토종 품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이후로 들어오면서 와인은 식품이 아닌 기호식품으로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알코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식품이 될 수 없어 라고 하게 되고 아이들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어른들, 와인을 좋아하시는 사람들만 마실 수 있는 기호식품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와인은 항상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폴레옹이 그 러시아 침공했을 당시에도요. 하루에 한 0.5리터의 와인을 무조건 먹였다고 합니다. 군사들한테. 그 이유가 사기 증진 뿐만 아니라 소독제, 마취제 이런 역할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장군은 이런 표현까지 썼대요. 와인에 대한 보급은 총탄 보급과도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와인에 대한 역사를 좀 알고 계시면 와인이 더 재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먹고 있는 와인 정말 인류와 함께 해왔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와인을 왜 마셨을까에 대해서 O 그리고 X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을 마셨던 이유가 진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랑 영상을 함께 봐주신 우리 홀짝족들은 정말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와인을 마셨던 이유는 물 때문이다. O, X 뭘까요? 정답은 O! 맞습니다. 지금은 정수시설이 굉장히 발달했지만 예전에는 그런 기술들이 없어서 물 자체에 석회질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마실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와인을 많이 식수 대신으로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주식인 빵과 고기 때문에 와인을 많이 마셨다. O, X 뭘까요? 정답은 O! 맞습니다. 고기는 약간 기름지고 그리고 수분감도 별로 없고 단백질이 많죠. 그래서 입을 좀 더 헹구는 용도 또는 고기랑 같이 와인을 씹으면서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한 용도. 여기에다가 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라 있잖아요. 그리고 단빵도 많고 굉장히 건조한 빵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먹다 보면은 좀 목이 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와인을 식수처럼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빵과 고기의 역할이 굉장히 와인을 마시는 데 컸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음식의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와인을 마셨다. O, X. 정답은 O입니다. 맞아요. 와인은 향도 가득하고 맛도 다양하지만 일단 여러 가지 음식과 어울렸을 때, 같이 마셨을 때, 같이 먹었을 때 그 풍미가 훨씬 더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맛있게 음식을 먹는 첫 번째 방법은 와인과 함께 하는 거. 왜냐면 코스 요리 같은 경우에는 입을 헹궈서 또 다른 요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로 헹구는 게 아니라 와인으로 해서 알코올과 그리고 타닌 성분이 들어간 그런 약간 떨떠름한 좀 더 개운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해서 와인을 마셨다고 해요. 자, 네 번째, 음료수 대신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건 당연히 아시죠? 첫 번째랑 비슷해요. 식수 대용으로 쓰였듯이 음료수 대신으로 쓰였던 게 바로 와인, 바로 O입니다. 다섯 번째, 군인들의 사기 증진 때문이다. O, X. 맞습니다. 정답은 O. 그래서 로마가 세계 정벌에 나섰을 때 땅덩어리 하나하나씩 막 넓혀갔을 때도 그랬었고 중세시대 때 전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에게 무조건 보급이 됐던 건 바로 와인. 소독제와 마취제 역할도 당연히 했을 뿐더러 으쌰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사계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일단 술에 살짝 들어가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수동적인 사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잖아요. 그걸 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군인 한 명당 1.5리터에서 약 2리터가량의 와인을, 그러면은 한 병에 지금 750ml니까 2리터면 3병 정도를 하루에 마셨던 거예요. 대단하죠. 와. 자,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와인을 마시기 위해 음식을 먹는다. O, X.
약간 헷갈리시죠?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하고도 접목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음식을 먹기 위해? 와인을 먹기 위해? 어떻게 하죠? 와인을 마시기 위해 음식을 먹었다. X.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 와인을 마셨다. 요즘의 추세가 옛날에는 술을 먹기 위해 술을 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안주를 조금씩 먹었다면 요즘에는 닭발 먹기 위해서 어울리는 소주를 찾고 뭐 치킨을 먹기 위해서 어울리는 맥주를 찾고 그러니까 지금 와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레드 와인이냐 화이트 와인이냐 스파클링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듯이 이렇게 와인을 마셨던 이유는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와인은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였다는 거. 예전에는 식수 대용으로 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코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과음하시는 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와인 오늘도 한 잔 정도 홀짝 드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는 와인 오늘은 뭐 드실 거예요?